눈 나쁘면 안경 쓰듯이 치아 안 좋으면 틀니 한도 되는 거다. 우리가 안경 쓰는 거 별로 창피하지 않는데 틀니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창피하고 그럴 필요가 있냐. 어차피 치아는 없어졌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새로 수복할 때 물론 임플란트로 하면 좋겠지만 일단 비용적인 면에서도 또 임플란트를 다 하긴 부담스럽고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잇몸 뼈도 위에 턱뼈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틀니로 가고 아래는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서 코너스로 가고 그렇게 하면 식사 잘하고 얼굴 모양 이상 없고 그러면 문제없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그분이 그 말에 용기를 얻으시고 그러고 시작하게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30대 후반 남성분이라고 네, 하셨는데요. 이분이 저희 치과에 처음에 왔을 때 아래 치아는 거의 다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다 흔들렸고 위에는 오른쪽은 아예 치아가 없었고 왼쪽에 송곳니부터 어금니까지만 치아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치아들이 다 많이 흔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오른쪽은 이미 다 뽑은 상태고 왼쪽에 송곳니부터 어금니까지 3, 4, 5, 6, 7 5개 있었어요. 네. 그럼 뭐 통증이라든지 구취 이런 것도 좀 그쵸. 많이 있으셨겠네요. 입냄새 많이 나는 게 힘들어 하셨고 이제 위에 치아는 정말 많이 흔들려가지고 식사하기도 어려워하셨고 임플란트를 해야 될지 이제 틀니를 해야 될지 그 고민도 많으셨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임플란트를 하기에는 치조골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였고 아무래도 잇몸이 안 좋아서 치주증으로 많이 흔들린 상태에서 발치하게 되면 잇몸에 염증도 있고 그래서 임플란트로 가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뼈이식도 많이 해야 되고 이래서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처음에 왔을 때 틀니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셨거든요. 왜냐면 30대 후반인데 40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 아빠가 되고 그럴 건데 참 어떻게 보면 힘들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환자분은 네. 어떤 점을 가장 불편해 하셨어요? 일단 식사 못하고 네.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치아가 없으니까 얼굴 모양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어떤 사회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게 어려웠고 아기 아빠가 되는데 아빠 얼굴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힘들어 하셨고 뭐 식사뿐만 아니라 좀 또 입냄새도 좀 많이 났다고. 사회생활에 그렇죠. 문제가 많이 사회생활에 컸었네요. 문제가 많았죠. 그러면 위쪽에 아까 치아가 5개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거를 다 발치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그 치아가 남아있긴 했지만 다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존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환자분도 이미 그거 뽑아야 된다는 거 알고 오셨고 치아가 아래는 13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손모니 2개 빼고 나머지는 다 발치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치주염 때문에. 그쵸. 만성 치주염으로. 근데 이분이 낮밤이 바뀌는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만났던 그 전체 틀니 하거나 코너스 하신 분들 중 기억에 남는 분이 쿠팡 배달 하시면서 밤일 하신 분, 또 그 고속도로에서 그 밤에 차선 그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신 분, 또 건설 현장 같은 데서 밤에 주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좀 치아가 안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역시 낮에보다 밤 일을 좀 많이 했어서 또 사업하고 이러느라고 그래서 사업 스트레스 있고 갑자기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시구나. 그럼 위에는 전체 틀니 진단이 나왔고 네. 아래쪽은 어떤 방식으로 치료 진단이 나왔어요? 일단은 나이가 젊으시니까 아래 틀니를 하면 처음엔 딱 맞춰줘도 시간이 지나서 잇몸이 좀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아래 틀니는 자꾸 아프거나 불편감이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도 여건이 되신다면 아래는 임플란트를 심고 코너스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틀니를 하시겠다고 하셨다가 이제 그 다음번에 오셔서 제가 다시 잇몸 부분이 없는 치아 부분만 넣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코너스라는 거 설명해드리고 이제 거기에 오케이 하셔가지고 임플란트 4개 심고 남아있는 송곳니 2개 살려서 6개를 지지해가지고 코너스로 했죠. 네. 치료 비용이나 기간은 어느 정도였나요? 원래 코너스를 하면 대략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분은 거의 1년이 걸린 게 중간에 그 사업하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연락이 아예 안 됐던 기간이 있어요. 그 시기에는 완성 전 단계인 프로비저널이라고 해서 진단용 틀니랑 진단용 치아를 넣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별로 불편감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본인 하는 일이나 이런 게 너무 바쁘셔서 치과에 그때 한동안 안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안 나오시고 중간 띄엄띄엄 나오시고 뭐 이러느라고 거의 이분은 기간은 1년 걸려요.
이분은 치료비는 그럼 어느 정도 들었어요, 원장님? 치료비는 위에 틀니, 밑에 임플란트 심고 코너스 해서 1,500에서 2,000 사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이분이 젊은 사람이었잖아요. 네, 치료 중에 특별히 고려한 점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이 뽑자마자 바로 사회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식사도 하시고 사람도 만나야 되니까 바로 뭐 사업도 하셔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즉시 틀니를 잘 맞출 수 있게 그거 신경 써서 해드렸고요. 그러면서 이 환자분의 안모를 파악을 한 거죠. 이 틀니의 높이만큼 그렇게 되면 이 얼굴이 제대로 나오겠다.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조금 높여야 되나? 이런 거를 계속 확인하면서 진단용 틀니 쪽으로 가져갔고 그래서 진단용 틀니와 밑에 코너스 진단용 치아 같이 쓰면서 식사도 더 잘하실 수 있고 네, 그리고 잇몸 아프거나 이런 것도 더 없어지셨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완성품까지 간 거죠. 한 단계마다 그 부분에서의 모양, 얼굴과의 조화 이런 게 잘 돼야 그리고 치아 모양도 잘 나오고 또 모양이 잘 나와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썼죠. 네. 그러면은 단계를 갈 때마다 네네. 혹시 환자분이 원하시는 네네. 치아 색깔이나 모양이 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맞출 수 있나요? 그럼요. 그래서 처음에 즉시 틀니 할 때도 환자분한테 색깔이나 모양 확인하고 특히 이제 배열 단계에서 입안에 넣어보고 얼굴이랑 조화가 잘 되는지 치아 모양 괜찮은지 또 색깔까지도 괜찮은지 뭐 앞니 더 뻗어져 보이는지 아니면 너무 옥니처럼 들어가 보이는지 이런 거 다 확인을 하니까 위치나 모양 이런 걸 다 확인해서 그때 이제 오케이 되면 그 다음 즉시 틀니가 나오는 거고 그 상태에서 오케이가 안 되면 다시 한 번 더 배열을 확인하거나 이렇게 하죠. 젊은 분들은 모양이 정말 중요할 것 네,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모양이 괜찮은데 네. 환자분 보시기에 안 좋거나 네. 또는 환자분은 마음에 드는데 원장님 마음에 안 들거나 네네.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일단은 그 앉은 자리에서 앞니만이라도 제대로 다시 배열을 해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어떤 분은 원장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러면 사실 그게 더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다 알아서 다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걸 기공실에서만 해가지고 그게 맞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환자 앉은 자리에서 왁스로 돼 있으니까 그걸 조금 뜨겁게 해가지고 녹여서 치아가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다시 놓고 한번 또 넣어서 확인해보고 그래서 오케이 되면 이제 그거를 미세 조정을 다시 맡기는 거죠. 여기서 이 정도면 그냥 다시 확인 안 돼도 괜찮겠다 그러면 바로 완성하거나 그렇게 하죠. 네. 그럼 이분은 치료 직후에 치아가 다 들어가고 나서 네네. 환자의 반응이 어떠셨나요? 이분이 처음에는 일지를 쓴다고 그랬거든요. 저 지금 기억에 나는 게 그 당시에 본인처럼 젊은 사람들 틀리한 사람이 없을 테니까 일지를 써보겠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일지를 나중에 저한테 보여주진 않았어요. 네네. 근데 어쨌거나 그만큼 틀니가 처음인데 이 틀니가 나한테 맞을지 아니면 틀니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많으셨던 분인데 이미 그 진단용 틀니 과정에서 너무 편안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진단용 틀니를 끼면서 그때 이미 그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바빠서 안 온 것도 있지만 편안해서 안 온 것도 있거든요. 계속 더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일단 당장 편안하니까 좀 뭔가 스무스하게 진행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다시 네네. 내원을 하셨다고요? 네네네. 최근에 다시 이제 6년 정도 지나가지고 틀니는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합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금니 쪽이 먼저 닳고 앞니는 좀 잘 안 닳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뭐 6개월에 한 번 또는 늦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교합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예 안 오셨어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금니는 더 빨리 마모가 되고 앞니는 마모가 덜 되니까 어금니보다 앞니가 나중에 더 세게 닿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틀니 중에 앞니 치아가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도치 탈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니가 강한 힘을 받게 되니까 결국 이게 떨어져가지고 그제서 이제 오셨죠. 그래서 다시 이거 수리해드리고 이제 교합 조정 한번 받았죠. 사실 지금 있는 치아를 잘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무조건 조금 안 좋다고 막 뽑고 이러는 것보다는 조금 썩었을 때 치료하고 내지는 썩기 전에 예방하고 지금 100세 시대라서 사실 치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전 60세, 70세까지 그때 수명이었을 때는 50대까지 쓰다가 뭐 치아 좀 빠지고 틀니 조금 쓰다가 그럼 그 틀니 쓰는 기한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100세 시대까지 가니까
틀니를 너무 일찍 시작하면 그것도 안 좋아요. 그러면 특히 틀니를 만들었는데 잇몸에 잘 안 맞는 틀니를 너무 오래 쓰게 네. 되면 잇몸 뼈가 흡수가 많이 되거든요. 틀니를 만들기 전에 치아 관리를 정말 잘해서 오래도록 써야 되고 다 뽑아야 된다 이랬을 때 물론 임플란트를 할 수 있으면 임플란트를 하는 게 더 좋고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틀니를 하게 됐을 때 잘 맞는 틀니를 써야 그 잇몸이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틀니를 만들었다고 해서 평생 뭐 10년, 20년 쓰면 안 돼요. 네. 틀니도 수명이 있고 치아가 마모가 돼서 이 높이를 다시 높여줘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로 쓰면 지금은 어째저째 쓸 수 있지만 또 계속 쓰면 이게 나빠지거든요. 네. 그러면 내 잇몸이 없어져요. 그러면 틀니라도 충분히 잘 쓸 수 있지만 더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 지금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항상 지금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치아가 있는 사람들은 잘 관리해서 더 썩지 않게 하고 썩어 있는 치아가 있다면 그걸 빨리 치료해서 네. 빠지지 않게 하고 빠진 치아가 있다면 임플란트라도 해서 그 주변 치아가 더 나빠지지 않게 예방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 좋은 치아가 있다면 나는 힘들어 이제 치과 너무 무서워 이러고 치과를 거부할 게 아니고 빨리 치과에 가셔서 뭐 임플란트를 심으시던 아니면 틀니를 하던 지금 있는 상태에서의 최선의 치료를 해야 좀 더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좋은 치아를 갖는다는 게 삶의 질을 좌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내 상태에서의 최선의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게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기는 걸 막는 거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치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네,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치과를 방문하시라. 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